유도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갔던 친구다. 당시 별명은 괴물. 살인범이 왜 애를 데리고 갔을까? 유괴를 하면 그 협상을 할 대상이 부모들인데 왜 죽였을까? 보통 11살 아이가 아니라더군. 한 번 보면 절대로 잊지 않는 기억력, 감각인지 능력과 응용 능력까지. 로이는 상위 0.01%에 해당하는 천재아입니다. 유괴의 날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코믹 버디 스릴러로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습니다. ENA 수목 드라마 유괴의 날이 연이은 호평 속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의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코미디, 휴머니티, 미스터리를 절묘하게 직조하며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열연이 완성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웰메이드 코믹 버디 스릴러의 등장에 시청자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4회 시청률이 전주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3.6%를 기록, 분당 최고 4.2%까지 치솟으며 수목 드라마 1위에 등극한 것입니다. 단 4회 만에 진가를 입증한 유괴의 날에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김명준은 아픈 딸의 병원비 때문에 11살 아이 로희를 유괴합니다. 괴력을 가져 한때 괴물이라고도 불렸던 김명준은 유괴범이지만 마음이 한없이 여리고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약해지는 인물입니다. 유괴한 아이 로희에게서 병원에 누워있는 딸을 느낄 정도로 딸바보인 데다 실제로도 현실적인 계산이나 두뇌 회전이 빠르지는 않은 바보 같은 면을 드러냅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에 던져진 김명준은 그래서 바보 같지만 어딘가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인물입니다. 분명 유괴범이지만 요즘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김명준. 그는 ENA 수목 드라마 유괴의 날이 아이러니와 반전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희는 김명준에게 유괴됩니다. 김명준의 차 앞으로 뛰어들어 쓰러졌는데 그가 로희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깨어난 로희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이 아이는 여러 나라 언어를 줄줄이 구사하고 명석한 머리로 자신의 상황을 추리합니다. 기억을 잃은 로희에게 자신이 아빠라고 둘러대는 김명준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며 적당히 부려먹기도 합니다. 자신의 팔에 있는 주사를 맞은 흔적을 보고는 자신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직감하고 결국 김명준이 유괴범이라는 사실도 알아차립니다. 빠른 상황 판단과 뛰어난 두뇌를 자랑하는 천재지만 로희를 보고 있으면 어딘가 찡해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로 집안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어쩐지 이 아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괴의 날에서 김명준이라는 인물이 유괴범이 아니라 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장면은 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이철거촌에서 아무 집이나 마구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는 고물상 사내가 등장하면서입니다. 그 사내가 로희를 유괴하려 하자 김명준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사내를 향해 육탄돌격을 합니다. 즉 로희는 두 번의 유괴를 당하는 셈인데 첫 번째 유괴를 한 김명준이 두 번째 유괴를 한 고물상 사내를 향해 육탄돌격할 때의 마음은 유괴한 아이를 되찾기 위한 욕심 때문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명준은 마치 자기 딸이나 되는 것처럼 애타게 로희를 부르며 찾습니다. 그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습니다. 즉, 진짜 유괴범의 등장은 김명준이라는 인물이 실상 유괴범이 아닌 누명을 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했습니다. 한층 더 짙어진 미스터리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유괴범이 바보 같고 유괴된 아이가 천재라는 사실은 보통 유괴를 소재로 하는 범죄 스릴러의 평이한 서사 구조를 뒤집어버립니다. 유괴된 아이가 오히려 유괴범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유괴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대로 유괴범인 명준이 뭘 책임져? 유괴를 당한 아이는
경찰이 책임을 져야지 라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뒤집어진 관계는 웃음을 짓게 하지만 유괴의 날이 그려놓은 로희라는 아이를 둘러싼 비정한 현실은 그 웃음 끝에 씁쓸함을 남깁니다. 유괴된 아이가 유괴범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아이에게 착한 유괴범 명준을 벗어난 세상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아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비정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집안에 구비되어 있는 수술실이나 아이의 팔에 남겨진 주삿바늘, 그리고 살해된 아이 아버지에게 거액의 돈이 연구비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이 천재 아이가 가진 능력을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보게 합니다. 아이가 천재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어른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저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연구 대상으로까지 삼는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우글거리는 살벌한 현실 속에서 김명준 같은 어설픈 유괴범은 거꾸로 아이를 지켜주는 유일한 어른이 됩니다. 이 어른이 현실성이 떨어져 어딘가 바보 같다는 건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반전의 가치가 됩니다. 욕망 앞에서 영악해져만 가는 어른들이 아닌 앞뒤 재지 않고 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유괴의 날을 보면 그래서 우리네 현실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재인 아이의 삶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슬프게 느껴지고 나쁜 바보 같은 어른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설프고 마음 약한 유괴범 김명준과 기억을 잃은 천재 소녀 로희는 첫 만남부터 특별합니다. 김명준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뜻하지 않게 얽힌 이들은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모를 반전의 케미스트리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묘한 케미를 선보인 두 사람은 최로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조 플레이에 나섭니다. 박상윤과 경찰들이 유괴범 김명준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해 쫓기는 중에도 로희는 언제나 그와 함께했습니다. 특히 괴물이라 불리던 전직 유도 선수 김명준은 우직한 힘과 끈질김으로, 천재 로희는 비상한 두뇌와 대범함으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가는 모습이 훈훈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한층 더 깊어진 유대감으로 마음을 나누는 김명준과 로희만의 특별한 관계성이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ENA 수목 드라마 주교의 날은 현재 6화까지 방영되었습니다.